자, 이제 우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환희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이유 역사적 사례와 관련적 역사적 사례 X. 다음 2번. 환희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학자 의견에 그런 내용 안 나왔어. 3번. 환희염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법에 대해 구체적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자, 관리 대표적인 기법. 그래서 뭐 내부에서 외부에서 각각에 대해 설명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얘까지 들어줬죠. 답은 일단 3번인 것 같은데 4번을 찍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 자, 4번 볼게요. 환위험을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통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럴싸하죠. 환위험을 결정하는 요인 두 가지. 뭐뭐 있었는지 기억나니? 환위험은 환율 변동 곱하기 무엇? 이 환노출의 값이다. 자, 이 환노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지금 우리 본문의 내용이었어. 이건 맞아. 근데 뭐가 틀렸을까? 환율 변동. 환율 변동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이 각각에 대한 통제 방안 아니 환노출에 대한 통제 방안만 나와 있어. 자, 이 5번 이 실행 주체를 기준으로 나눠 장단점 비교 이거 확실히 아닌 거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환위험은 환율 변동으로 인해 예상과 달리 이익을 얻게 되는 가능성도 포함한다. 맞아. 이 환위험이라는 게 뭐였어? 이 외국 돈과 관련하여서 이 환율과 관련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 실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뜻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내 예상과는 달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둘 모두를 환위험에 넣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얻게 되는 가능성 맞죠. 다음 2번.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기업, 환율이 상승할 것이다. 혹은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이 기업 모두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통화 옵션 해지는요. 자신이 원할 때, 유리할 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승, 하락 어떻게 예상하든 간에 자신들이 유리할 때 선택해서 쓰면 되겠지. 2번 맞겠네요. 3번. 외화로 표시되는 거래의 체결 시점보다 결제 시점이 만약 늦는다면 그때 거래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 얘들아, 거래 노출 혹시나 생각이 안 날 사람들을 위해 이 거래 노출이라는 건 본문에 나와 있었어. 환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 혹은 이 환차손, 즉 이 손해 정도에 대해서를 이 손해 정도를 거래 노출이라고 한다 했었거든요. 당연히 거래 노출 발생할 수 있죠. 체결 시점의 환율과 결제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어떡해?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 당연히 거래 노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외화 유입이 예정되어 있을 때 선물환 해지를 통해 환위험을 줄이려면 선물환을 매도해야 한다. 이게 아까 그 사례잖아. 우리 요거 미국이 우리나라 A기업에 100만 달러를 줄 예정이었어. 근데 이걸 뭐 3개월 뒤에 주기 때문에 3개월 뒤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는요. 어떻게 이 선물환 관련 계약을 이 선물환 상대와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자, 이 계약을 맺었어. 보험을 드는 겁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개월 뒤 환율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선물환을 팔아야 한다는 거야. 어쨌든 A는 계약을 맺었으니까 일단 먼저 선물환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그 계약을 가지고 있는 상태야. 자, 이 100만 원을 받았으면은 아까 뭐라고 계약을 맺었었냐면요. 3개월 뒤 1달러를 1,200원에 딱 고정시켜 놓겠다. 3개월 뒤에 진짜 환율이 어떻든 간에 요렇게 환율을 고정시켜 놓겠다. 이 선도 환율 정해 놓겠다라고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100만 달러를 받았어. 그러면 그대로 100만 달러를 선물하는 계약 상대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A는 얼마를 받는 거야? A는 요렇게 12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됐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만 환위험을 줄일 수 있다. 쉽게 생각하면 내가 100만 달러 받았으니 100만 달러 유입이 된 거 그대로 유출을 한다. 유입 금액 빼기 유출 금액이 0원이 되니까 순노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환위험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래서 4번 맞아요. 다음 5번 기업의 외화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많을수록 더 클수록 환위험이 커지고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작을수록 환위험이 작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유입 유출 관련해서 어떤 순노출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 그치? 이 순노출과 관련해서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순노출 절대값이 클수록 환노출이 크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었어. 즉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혀 상관이 없어. 절대값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환노출을 생각을 할 때는. 자, 그러면 볼게요.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많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유입이 뭐 500이야. 유출은 뭐 200이야. 그러면은 나는 뭐 300. 어쨌든 요건 맞는 말이야.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 얘는 더 커지고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이 값은 당연히 더더더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환위험이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이 둘의 차이가 적은 경우를 한번 볼게요. 유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치자. 근데 유출은 뭐 예를 들어 한 500 정도 돼. 자, 이때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적을수록 50이 되고 뭐 1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적어질수록 환위험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400, 마이너스 450, 마이너스 490 얘네의 절대값이 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 커진다. 그치? 즉 유입 예상액이 유출 예상액보다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결국은 이 절대값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환위험이 어떻게 된다 얘들아? 작아진다? No. 커진다.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잘 기억을 했냐 아니냐 이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5번이죠. 됐죠? 우리 3번 풀었고요. 자 이제 4번. 4번을 풀 수 있으면 이제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4번 풀어볼게요. 자, 3개월 후 수출대금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 갑이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선물한 해지 또는 통화 옵션 해지를 사용했을 때 3개월 후 기업 갑이 실제 수령하게 될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 선물환의 선도 환율과 통화 옵션의 행사 가격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1달러를 얼마로 우리나라 돈 얼마로 할 것이냐 이거는 둘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두 가격이. 자 옵션은 통화 옵션은 만기 시점인 3개월 뒤에만 행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행사할 수 없어. 자 이 두 이외의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옵션 프리미엄 즉 통화 옵션 프리미엄 외에는 어떤 다른 비용은 없다라고 가정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결국 이 두 그래프라는 거니까 이 두 그래프 중에 선물한 해지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겠지 얘들아. 뭘까? 선물한 해지 이에 1번일까? 2번일까? 맞아. 2번이야 2번. 왜냐하면 이 선물한 해지는 어떻게 되든 간에 실제 3개월 뒤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선도 환율에 따라 정해져 있다. 환율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선물환 해지가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럼 얘가 통화 옵션 해지라는 건데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분명히 여기서 선물환의 선도 환율, 통화 옵션의 행사 가격이 동일하다며 그럼 둘 다 똑같이 1,200원이 돼야 한다는 뜻이잖아? 선물환은 1,200원인데 통화 옵션은 1,200원이 아니라 1,190원이야. 왜 그런 걸까? 이게 실제로
이 통화 옵션 해지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받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1200원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야. 뭘 빼야 돼? 프리미엄 가격을 빼야 되잖아. 그치? 프리미엄 가격이 얼마길래 1190원이 되는 걸까? 그렇지. 옵션 프리미엄이 10원이구나. 1달러당 그러면 10원이라는 뜻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측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선지 풀어볼게요. 1번 갑이 선물환 해지를 선택한 경우 3개월 후 환율과 선도 환율의 차이가 커질수록 갑이 얻는 수출대금의 원화 가치도 커진다. 자, 먼저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2번을 선택했대요. 자, 3개월 후에 환율, 선도 환율 차이가 커질수록 얘들아, 선도 환율은 1200원 고정되어 있어. 근데 3개월 후에 환율과 차이가 커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환율이 올라서 막 1달러에 2,0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1달러에 막 500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도 커진다?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선물환 해지는요. 3개월 후 환율이 상관 있어 없어? 전혀 상관이 없어.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선물환 해지는 무조건 1200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화 가치 커진다 X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무조건 갑은 1200원을 기준으로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1200원을 기준으로 돈을 받는다. 그럼 얼마를 받겠어? 1만 달러를 받는다 했으니까 그대로 값은 1200만 원을 받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갑이 선물환 해지를 선택한 경우 또 이번에도 선물환 해지래. 자, 3개월 후 환율이 1210원이라면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적다? 이거는 여러분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을 때입니다. 자, 선물환 해지일 때는 3개월 후에 환율이 상관 있어 없어? 전혀 상관없어. 자, 1200원을 기준으로, 그죠? 자, 12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달러가 곱해졌죠. 그럼 얼마? 우리 돈으로 결국 1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죠? 이게 선물환 해지를 했을 때야. 근데 이번엔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을 때 금액을 비교해보라 라는 겁니다. 자,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다면요. 3개월 후 환율이 1210원이야. 1210원. 얘들아, 그러면 너희라면 이 통화 옵션 해지에 이 옵션을 행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즉, 고정되어 있는 이 1190원이라는 가격을 따를 것 같아? 안 따를 것 같아? 당연히 안 따르지. 환율이 올랐는데. 환율이 오른 상태에서 내가 더 많은 금액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1달러를 받더라도 만약에 통화 옵션 해지를 행사하면은 나는 1달러에 1190원밖에 못 받아. 근데 나 행사 안 할래. 지금의 환율에 따르겠어? 그럼 난 1달러에 1210원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당연히 통화 옵션 해지를 행사하지 않겠죠. 현재의 환율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됩니다. 1210원 곱하기 1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다 했죠? 그러면 얼마야 얘들아? 1210만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얘들아. 뭘 빼줘야 돼? 맞아. 프리미엄. 옵션 프리미엄을 빼줘야 돼. 자, 옵션 프리미엄은 1달러당 10원입니다. 여기서 1달러당 10원을 빼봐. 얼마일까 얘들아? 혹시나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1달러에 10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1만 달러를 받잖아. 그러면은 얼마를 내야 되는 걸까? 그렇지, 똑같이 1만을 곱해주면 되지. 10만 원을 빼면 돼. 즉, 최종적으로 내가 벌게 되는 돈은 얼마지? 1200만 원. 똑같다. 그치?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든 여기 이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든 똑같아요. 적다 X 같음.
다음 3번. 갑이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이번에는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했대요. 3개월 후 환율이 1190원보다 높으면 갑이 지불해야 할 옵션 프리미엄은 1달러당 10원보다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3개월 환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정해져 있다. 그치? 정해져 있어. 3개월 후 환율에 상관없이 1190원으로 돌려받고요. 즉 1200원으로 1달러당 1200원으로 계산하되 1달러당 이 10원의 프리미엄을 뗀다. 즉 10원보다 커진다. X 그냥 그대로임. 그대로. 계약을 했는데 바뀌지 않죠. 자, 다음 4번. 갑이 통화 옵션 해지를 선택한 경우, 이번에 또 통화 옵션 해지래. 3개월 후 환율이 통화 옵션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갑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이거 그럴듯하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3개월 후에 환율이, 우리는 지금 결국은 1190원으로 우리가 돈을 받게 되는 거야. 통화 옵션 해지 선택하면. 1달러당 1190원인데 3개월 후 환율은요, 이 행사 가격보다 더 낮아진대. 예컨대 500원 이렇게 낮아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값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제 1만 달러를 받는 상황이야. 이걸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바꾸어서 이걸 돈을 쓰게 되겠죠. 만약에 이 통화 옵션 해지를 행사한다면, 옵션 행사 1달러를 얼마에, 결국은 옵션 프리미엄까지 다 빼버리면 1190원 기준으로 한국 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1달러에 500원을 기준으로 한국 돈을 받게 되는 거야. 완전 반토막 난다.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 환 위험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행사해야겠죠. 환 위험을 제거하려면 행사해야 된다. 만약 행사하지 않으면 완전 손해본다. 완전 손해봐. 그지? 그래 4번도 틀렸어. 5번 볼게요. 5번. 갑이 둘 중 어떤 해지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대. 근데 3개월 후 환율이 1200원이라고 합니다. 갑이 얻는 수출 대금의 원화 가치는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을 경우와 동일하다. 선물환 해지를 선택했을 경우 1200원이라는 선도 환율에 따라서 얼마를 받게 돼? 아까 했었죠. 그지? 1만 달러인데 얘를 우리나라 돈으로 1200원 계산하면은 1200만 원이 된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했대. 그러면은 그 당시 그때의 환율에 따라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3개월 후의 환율도 똑같이 1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얼마를 버는 거겠어? 그 당시 시점의 환율로 계산을 하더라도 1200만 원이 되겠지. 왜? 환율이 1200원 똑같다고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물환 해지 선택했을 경우와 동일한 거 맞습니다. 그럼 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본문 내용 혹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꼭 와서 질문을 하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